일본의 쌀 관세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 정부는 왜 쌀 관세화에 나섰는가, 1993년의 일인데요. 그리고 관세화 시 일본 정부가 취한 관련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요, 쌀 관세화 이후에 발생한 일본의 농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 또는 소농민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과 2번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3번과 4번과 같은 경우는 식량 주권의 문제점과 함께 연결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인데요. 일본 정부가 쌀을 관세한 이유인데요. 관세화에 응하지 않으면 MMA의 양이 늘어나고 된다. 빨리 관세화로 이행한다면 어느 정도 MMA의 양을 줄일 수 있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관세화를 단행할 경우 MMA 이외에 쌀의 어떤 증량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긴 있지만 그 경우에는 높은 관세를 설정하면 된다라는 이유로 관세에 나섰습니다. 앞서 필리핀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특히 쌀의 관세화는 특례 조치를 적용받고 있었는데요. 당시 일본, 한국, 필리핀이었습니다. 특히 일본은 WTO 중에서도 선진국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입장이 좀 좁았습니다. 그래서 관세 협상에서 대등한 어떤 입장에서 일본이 이 어떤 협상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등한 입장에서 참가하기 위해서는 빨리 참가해야 된다라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1998년에서 99년에 걸쳐 굉장히 치열하게 싸웠지만 우선 첫 번째가요. MMA의 양을 조금은 줄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시고 있는 표를 보셔도 아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많은 양을 줄일 수는 없다는 것이죠. 2000년까지 2%에 해당하는 양을 수입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관세화에 따라서 고관세를 설정하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 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이게 타당하지 않은 이유가 되고 말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관세화로 이행했을 당시 1000% 이상의 관세를 매기면 되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라고 주장했지만 이러한 계산은 정말 억지 주장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 MMA를 수용함에 따라 무역량이 늘어나서 세계의 쌀 가격이 올라갔는데 태국의 어떤 값싼 쌀을 질이 낮은 쌀을 수입하면서 거기에 1000%의 관세를 매긴다라는 주장이었죠. 그래서 1999년도 예를 들면요, 미국의 경우 490%, 중국의 경우는 태국의 경우는 600%나 되었습니다. 일본 국내의 농민을 위해서는 1000%의 관세를 매기기 때문에 괜찮다. 그렇지 않았죠. 미국의 경우는 400%의 관세를 매겼을 뿐입니다. 미국은 실제로 일본의 관세화 설정에 대해서 매우 크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도 1000%가 됐든 실제로는 400%가 됐든 이 관세를 매긴 건 사실이죠. 일본의
쌀 관세율은 퍼센테이지가 아니라 중량제를 취한 셈이죠.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중과세이지만 1인당 얼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의 단가가 높은 쌀에 대한 것은 괜찮지만 가격이 싼 쌀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일본은 미국의 어떤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본이 관세하에 단행한 1999년 시애틀 강연회의에서 이후의 경험이 종료되었고 협상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앞서 표로 조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일본의 MMA 양은요, 2001년부터 올해까지 76만 톤에서 변함이 없습니다. 한국은 20만 톤, 40만 톤 늘어난 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는 일본 정부가 현명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된 것은 아닙니다. 우연히 WTO 협상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어쩌면 역사적으로 우연한 어떤 상황에 의해서 좋은 어떤 우연한 기회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MMA 양을 줄이기 위한 관세화로 이행했고 그 관세 이율을 매기면 되니까 농민에게 피해가 가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책도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일본 정부의 거짓된 주장이었습니다. 제가 이번 토론회에 출석하기 전에 조금 공부를 해봤는데 한국의 MMA의 실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상당히 놀랐던 점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한국이 MMA 양이요 1995년부터 5만 1000톤부터 시작해서요 20만 5천 톤까지 늘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배가 는 셈이죠. 2005년도부터는 약 40만 톤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실태를 알고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2001년부터 MMA의 양은 동결된 상태입니다. 또 한 가지 놀라웠던 점은 한국이 수입하는 MMA 양 중 주식용으로 판매하는 쌀은 당시 5%에서 약 10%에서 이제는 30%까지 늘려야 한다는 것을 강요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의 MMA 양 중 주식용은 10에서 12%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한국이 30%를 주식용 쌀을 수입해야 된다라고 강요받고 있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세 번째는 2004년에 이루어진 이해 당사자국 간의 협상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WTO 협상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1999년부터 멕시코 칸쿤 강요회의에서도 또 격렬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이 전혀 진전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발리 회의에서 약간 진전이 있는가 싶었던 정도일 뿐입니다. 하지만 원래 관세율 인하도 MMA 양의 증량 문제도 WTO의 어떤 회의장에서는 거의 논의되고 있지 않은데 관세화의 유예 조치 웨이버를 획득하기 위해서 한국과 필리핀이 WTO에 어떤 이걸 요청하자
다른 예 당사자들이 모여서 마치 이즈메하듯이 괴롭히듯이 이 어떤 토론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한국과 필리핀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WTO 협정의 부속서 5의 B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한국의 MMA에 저촉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로 된 조문을 한번 실어봤습니다. 이 협정에 적혀 있는 내용은 MMA 양은 1%라는 숫자가 있고요. 4%라는 숫자밖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8%라는 숫자는 어디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물론 특례 조치, 즉 웨이버를 연장하기 위한 관계 당사자국 간의 협상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있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협정 원래가 정하고 있는 1%나 4%를 크게 넘어서서 8%까지 한국에 대해서 MMA 양을 의무화하는 그런 근거가 과연 어디 있는가라고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의 MMA 8%를 실제로 요구하고 있는데요. 협정 자체를 해체하지 않는 한 이렇게 요구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왜 특례 조치가 예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가? 이것은 식량 안전 보장 문제를 생각했을 때의 문제라고 이 협정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10%를 넘어서는 MMA의 양을 강요받고 있고 또 그 중에서 30%를 주식용으로 팔아야 된다라는 어떤 강요를 받고 있는 것은 한국의 식량 안전 보장을 생각했을 때 도저히 성립될 수 없는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떤 협상에서 한국 정부가요, 일본의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한국의 입장을 확실하게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젯밤 필리핀 분과 말씀을 나누었는데 필리핀의 어떤 농민 대표가 필리핀 정부에 대해서 정부와 국회의 여야당 대표 그리고 농민단체 이 세 주체가 협의를 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본도 98년도에 3자 간의 협의체가 만들어진 적이 있습니다. 정부, 국회가 아니라 여당이었던 자민당, 그리고 일본의 전국 농민 중앙회라고 하는 세 주체가 모여서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처음부터 관세화로 이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어떤 협의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모든 농민들 대표하는 단체들이 다 모인 것이 아니라 일부 농민 단체만 끌어들여 가지고 협의체를 만들었던 것이죠. 한국은 정말 진정한 국민적인 어떤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여야당을 포함한 국회 대표 그리고 모든 농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농민 단체가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MMA의 확대를 선택하느냐 또는 관세화로 나설 것이냐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골라라 는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가지 다 싫다, 두 가지 다 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MMA라는 것은 결코 미국이
이 강요하는 관리 무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WTO 협정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관세화와 MMA의 강요는 하나의 세트나 다름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두 농업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절실히 느꼈습니다. 무역이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각 나라가 서로 부족한 것 그리고 자신들이 생산할 수 없는 것을 교환하는 국제적인 상업 행위입니다. 이것이 본래의 무역의 의미입니다. 일본이나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본의 경우는 논의 40%를 줄였습니다. 일본에서 쌀은 이미 과잉 생산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쌀을 수입을 해야만 하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은 미국의 압력 때문이겠죠. 되게 필요 없는 물건을 강요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마치 의무로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수입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이지만 수입국에서는 굉장히 참을 수 없는 그런 규정입니다. 미국의 몬태나주 농민으로 비아 캄페시나 국제조정위원이기도 한 디나 호프 씨가요. 어떤 과잉 생산물을 안고 있는 나라의 그 농산물의 수입을 강요하는 것 이것이 과연 자유무역인가라고 규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은 1960년대 후반에 겨우 쌀을 자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세 과잉 생산 상태로 빠졌죠. 그래서 생산 조정에 들어가서 논 면적의 40%를 생산하지 않도록 줄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굉장히 논센스한 어떤 이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할당된 MMA의 소비량 비율 는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MMA 양은 늘어나는 일이 있어도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한편 일본의 경우 쌀의 소비가 매년 몇 %씩 쌀 소비량이 줄고 있습니다. 즉 소비량을 늘리기 위해서 수입량을 줄일 수는 없기 때문에 국내 생산량을 줄여서 조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WTO의 원칙은 내외 무차별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보면 국내외 역차별입니다. 수입을 우대 조치하고 국내 생산을 이것을 오히려 줄이는 것은 역차별입니다. MMA의 관세화의 어떤 강요는 얼마나 정말 비논리적인 행위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요. 일본인들이 굉장히 특별히 민족주의자라고는 할 수 없지만 외국에서 수입하는 쌀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왕 먹는다면은 자국산 일본산 쌀을 먹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에는 일본 경제신문이라는 케이자신문이 있는데요. 최근 조사를 보면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쌀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다라고 밝힌 사람들이 80%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쌀을 산다면은 88% 일본인들은 일본 국내산 쌀을 사고 싶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요를 받은 어떤 MMA 수입 에서 쌀은 일본에서 전혀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다시피 주식용으로는 약 10%, 가축 사료양이 4분의 1에 해당하는 양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재고가로 남거나 폐기되는 양도 상당히 많습니다. 태국에서 들어오는 쌀의 경우는
만약에 다른 무역 어떤 상품으로 팔린다면은 굉장히 아직 굶주리고 있는 불쌍한 어떤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에게 배당이 될 수 있는데 일본에 괜히 들어와서 폐기가 되거나 가축의 사료를 쓰기나 하는 상황인 것이죠.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 일본 정부는 매해 일본 엔으로 300억 엔에 달하는 적자를 내고 있고요. MMA의 쌀을 적자를 내면서까지 수입하고 있습니다. 일본 농민들의 경우 일본 농민들의 어떤 일본 쌀의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엄청난 또 예산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MMA의 수입은 일본 농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큰 대가를 치르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쌀 생산 비용과 쌀 평균 판매 가격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빨간색 선이 비용이고요. 파란색 선이 판매 가격입니다. WTO가 성립된 그 시기부터 판매 가격이 생산 비용을 밑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뭐 일시적으로 역전되기도 했지만요. 일본에서 규슈 지방에서 가장 먼저 쌀을 수확해야 되는데 쌀 가격이 매우 폭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쌀 가격이 높았던 시기에 한 40%까지 떨어지는 것인가 아닌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도 쌀 수입은 정말 쓸데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관세화는 자유무역의 관점에서 나타난 것인데요. 미국의 클레이터 야이타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관세화로 인해서 정말 허용된 관세율은 굉장히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높았다. 하지만 이것 또한 큰 성과였다. 우리들은 적어도 이런 관세 인하 협상을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입장에 과거의 비관세 장벽을 끼워 넣을 수 있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협상은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관세율 인하 어떤 협상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만약 그대로 진행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올해 3월에 일본의 농림수산성이 추산한 어떤 결과를 표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쌀을 특별한 품목으로 지정해서 비교적 고관세를 유지할 경우 MMA 양을 더 늘려라.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세트로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내용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만약 WTO 협상이 다시 재개된다면 이러한 내용의 어떤 MMA 양을 늘리고 관세를 내리고 하는 이런 문제도 다시 대두될 수 있습니다. 일본은 TPT 문제도 있고요. 한국도 작년부터 필리핀의 사례라든가를 지금 참고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한국과 미국의 FTA는 쌀은 예외로 지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과 미국 사이의 협상에서 왜 쌀만 예외를 적용을 받았는가? 하나는요. 한국이 특례의 조치를 취하고 있을 수 있었던 그런 근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러한 조건이 없어진다면 언제든지 한국에 대해서 협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관세화에서 쌀을 예외 조치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일본에 있어서도 일본은 TPP 협상에서 5가지의 주요 농산 품목으로서 예외 조치를 받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은 15년 전에 쌀 관세화에 이미 나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이러한 그러니까 태도가 오히려 일본의 협상에서의 어떤 입장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MMA의 증량 그리고 관세화 모두 식량 주권에 대한 가장 난폭한 침해라고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모두를 우리 수용할 수는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작년 2월 인도네시아 발리섬에서 WTO를 반대하는 어떤 데모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하나의 경제 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NGO 분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비교 유의에 따라 각국은 가장 자기가 자신 있는 분야에 특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자유무역의 규범은 자본의 논리 그 자체이며 경제 쇠퇴를 낳을 뿐이다. 무역은 경쟁과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서 보완성을 견인하는 수단으로 바뀌어야 한다. 식량은 우리의 생존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며 단순한 상품은 아니다. 식량은 무역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죠. 그리고 사람들의 식량에 대한 권리를 보증하기 위한 식량 조건이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현재 일본과 한국의 쌀 관세화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WTO, FTA, TPP는 논리라고 하는 것은 일본과 한국의 비교 우위 분야는 공업 생산품이고 농산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은 농산물의 생산을 기본적으로 포기해서 공업 상품에 특화해서 무역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WTO, FTA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경제 위기, 식량 위기, 기후 변화가 보여주고 있듯이 이러한 어떤 방법이 만약에 지금까지의 기존의 방법이 다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무역협정이 지향해야 할 바는 자유화를 더욱 강조해서 관세를 내리고 무역장벽을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속 가능하고 서로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무역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새로운 무역협정이 지향해야 할 바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을 저희가 WTO에 기대할 수는 없겠죠. 특히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 데 있어서 쌀이 남아돌고 있는 일본과 한국에 미국이 에서 일부러 화석 연료를 써가면서 운반해온 쌀을 수입해야 할 필요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전혀 이건 지속 가능한 어떤 그런 방법이 아니겠죠. 현재 동남아시아는 세계에서 공업 생산 기지가 되고 있는데 동시에 동남아시아, 동아시아는 가장 중요한 작물인 곡물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동남아시아 또 동아시아, 특히 동아시아의 경우 세계의 식량 위기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위기감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저희가 지향해야 할 바는 식량 주권은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농업 생산 10%밖에 안 되는 그런 농업 생산물을 타깃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자국의 농업을 어떤 떠받치는 그런 농업을 떠받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과 식량을 다루는데 가장 적합하지 않은 단체가 WTO, FTA라고 생각합니다. WTO, FTA, TPP를 농업과 식량에서 추방해서 우리들의 식량 주권, 우리들의 쌀 생산을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 구체적으로 연대하면서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